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치아보험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자 2편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치아보험 치료 분류, 크게 보존치료, 보철치료만 보면 된다. 그 얘기 드렸고, 그리고 치아보험 추천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그 내용 살짝 빠르게 다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부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아보험이 2+1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입하지 말자란 내용이었고요. 한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치아보험 치료 분류는 크게 보존치료, 보철치료 두 개만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외에도 뭐 치수치료 있고 근관치료, 뭐 스케일링, 엑스레이 보장 등등 막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금액도 작고 해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보존치료랑 보철치료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존치료는 쉽게 말해서 떼우는 거, 씌우는 거, 떼운다, 씌운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중대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죠. 저희가 가입하는 2+1을 비교해 볼 때 위험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치아를 떼우고 뭐 다시 끼우고 씌우고 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3대 질병, 뭐 실비보험 가입하는 위험에 대비해 볼 때 그렇게 큰 위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큰 위험을 작은 비용으로 대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치아보험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중대한 위험도 아닌데 보험료까지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죠. 치아보험 보험료랑 3대 질병 진단비 보험료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 오히려 더 클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럼 추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 뭘까요? 보면 지급 조건이 까다롭다, 복잡하다. 일단 모든 치아보험이 감액 기간이 있고요, 면책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개수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한을 다 걸어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통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 기준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손해는 안 봐, 우리가 무조건 이득이야 라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냥 가입을 하시면 대부분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뭐 보조치료 같은 경우 1년 이내에는 50%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니까 무조건 1년 이상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치 보험료 내고 나중에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철치료는 대부분이 2년이에요. 2년 내에 50%인데 뭐 1년 해주는 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런 건 맨날 바뀌니까.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렇게 깐깐하게 막 여러 가지 제한을 걸어둔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나름의 계산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봐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라이나 다이렉트 치아보험 가지고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뽑으면 보험료는 28,130원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보장 플랜 16,684원, 집중보장 플랜 28,130원. 요거는 보존치료 위주로 보장이 준비된 내용이고, 28,000원짜리는 갱신형으로 보철치료가 추가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험에도 까다로운 여러가지 제약 조건들이 많이 걸려있다. 예시 몇 가지 들어볼게요. 90일 면책된다 그러죠.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여러 번 보장을 해주는데 90일 면책, 그러니까 3달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 그리고 1년 내에는 50%만 지급한다. 그쵸? 뭐 개수 제한도 있죠. 2년 내에는 뭐 연 3회 한 개수 제한까지 있고, 뭐 임플란트도 뭐 연구치 치료 개당 지급하는데 연간 3개 한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거 회사마다 다 다르니까 꼼꼼하게 뭐가 다 있어요. 요걸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뭐 개수 제한 같은 것들 여기 있고, 보철치료는 치과치료 보장 개시일 이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치아를 발광한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좀 많이 주는 거, 임플란트 같은 거 뭐 100만 원 넘게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2년은 보험료를 적어도 내야 100%를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조건이 깐깐하다. 그러면 크라운 치료 한번 받는다고 예시를 들어볼까요? 아까 비싼 보험 아니고 좀 싼 거, 보존 치료만 하는 아까 16,684원, 그거를 기본 보장 플랜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크라운 치료만 한번 받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보험료가 월 16,684원이니까 1년 보험료 내는 거는 한 20만원 조금 넘네요. 크라운 치료 받으면 얼마 주나요? 여기 보면 20만원 받는 거죠. 그래서 20만원 내고 20만원 받는다. 이 경우에 1년 내에 한 개 치료 정도 하면 본전이다. 그렇죠? 보험료 매년 이렇게 내니까. 근데 대한민국 성인의 평균 충치 개수는 1년에 0.8개 정도다 라는 거 보면, 평균 치료 보면 이건 약간 손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 개 치료하면 이득인 거 아니냐. 1년 보험료 내고 한 3개, 5개 치료한다. 그럼 이득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득은 봐요. 네, 맞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아프기 전에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 두 번째 거 특별히 보시면 최근 1년 내에 충치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1년 내에 병원 가서 너가 뭐 진단을 받거나 뭐 치료를 받거나 뭐 한 적이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있으면 가입이 안 돼요. 없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받는다는 100% 보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한 3개나 5개, 뭐 10개 뭐 치료를 받아야 될 거라는 판단을 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냥 느낀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치과 치료를 한 번이라도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런 걸 통해서 판단을 한 걸까요? 본인이 아프니까 치아보험 가입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여러 개를 치료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 전에 치과에 방문해서 진료도 받아보고 해봤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방문을 했으면 어떻게 된다? 기록들이 남아있으면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했어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걸 좀 더 설명을 할 거고, 또 많이 치료받잖아요? 그럼 조사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체크 안 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되니까 그 조사 나온 사람한테 승인해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집 근처에 치과를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회사 근처에 치과를 돌아다녀 봐서 과거에 치료받았던 이력, 진단받았던 이력, 그런 것들을 찾아본다는 거죠. 안 걸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 걸리면, 그리고 특별히 1년 내에 고지사항 안에 포함이 되면 보험 강제 해지당하고 냈던 보험료도 안 돌려준다.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리고 5년 내에서도 뭐 잇몸 수술 받았거나 뭐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게 있다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또 고지사항이 있으니까 과거에 뭐 이런 이력이 있으면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번엔 약관을 한번 볼게요. 제가 뭐 때문에 또 그러냐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치과 치료 보장 개시일 전일 이전에, 그러니까 보장 개시일이 언제예요? 가입하고 한 90일 이후죠. 그때부터 뭐 50%라도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3달, 약 가입하고 3달 이전에 충치나 잇몸 질환을 진단 확정받은 치아에 대해서 충전 치료, 크라운 치료, 신경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뭐 뒤에 보철 치료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와 있어요. 보험 가입하고 3달 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몇 년 전, 뭐 1년 전, 5년 전 뭐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저 약관 해석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의심스럽다. 그냥 이 문구로만 따져보면 과거에 치료받았던 이력들을 보험회사가 발견을 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 새로운 충치, 잇몸 질환 또는 뭐 재해 발생 없이 수리, 복구, 대체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예전에 뭐 하나 씌웠어요. 하나 씌웠는데 거기에 부서졌어요. 그거 다시 끼려 그러면 그것도 안 해준다는 거죠. 왜? 새로운 충치, 새로운 잇몸 질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론 거기서 또 새로운 충치가 발생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은 거라 그러면 될 수는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문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 좀 옛날 뉴스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약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 자세히 보면 치과보험 손해 안 보려면 치과 절대 가지 마라. 기사가 이래요. 그러니까 가입 전에 진단 내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약관의 일부를 보자. 여기 자세히 보면 충전, 크라운, 보철 치료의 경우 충치 또는 잇몸 질환으로 보장 개시일 이후 영구치에 발거나 치과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부위의 치과 치료를 받았을 때만 보장됩니다 라고 적혀 있다. 즉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장 개시일이 되기 전이나 보험 가입 이전에 치과에서 충치나 이를 빼야 한다고 진단받은 치아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죠. 예전에 치과 가서 한 번이라도 진단을 받고 뭔가 기록이 남아있다. 그럼 그 치아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도 이 기사에서 나와 있네요. 확실하진 않은데 정황상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사실 빼고라도 나머지 다른 이유만으로도 치아보험을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런 내용도 한번 넣어드려 봤습니다. 그럼 5번째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뭐 치아보험 2개 가입하고 3개 가입하고 낸 돈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겠다고 머리 쓰고 해서 막 하는 게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과잉 치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보험 2개 뭐 3개씩 가입하면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그 보험 설계사한테 좋고 보험회사한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험회사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통계 데이터로 무장한 회사를 임플란트 한다고 뭐 돈 다 줄 것 같아요? 보니까 임플란트도 뭐 지급 안 하는 조건들 몇 개 있더만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다. 그냥 내가 모아서 모아둔 돈으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리스크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이죠. 그래서 굳이 이런 경우라면 사용은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가입 후에 한 1년이나 2년 후쯤에 보험 가입하고 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소지가 내가 있어 보여.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1, 2년 정도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만해. 그리고 내가 과거에 병원도 안 갔어. 이거 진료받은 적도 없어. 그 정도 확신이 들면 그럼 가입할 만하죠. 근데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만하다, 받아야 될 것 같다
라는 걸 병원 진단도 받아보지 않고 이걸 본인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계산상으로는 1, 2년 후에 딱 받으면 딱 큰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3년, 4년, 5년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까지 보험료 계속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임플란트 할 상황이 아닌 걸 내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보험료는 비싸질 수도 있고 내가 더 많이 돈을 내고 적게 이득을 볼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회사별로 가장 좋은 조건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치밀하게 득실을 우리가 계산한 후에 약간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던 거에 비추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젊은 나이인데 치아가 많이 손상된 거죠. 본인이 좀 아는 거예요. 내가 뭐 따로 병원을 가고 진단을 받고 하진 않았는데 이거 몇 년 내에 이거 전부 다 막 손을 봐야 된다, 크게 손을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실 경우는 이용해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이분들은 많이 치료를 받으셔야 될 거고 분명히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많은 치료를 받게 될 때는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또 젊은 나이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한번 사용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만 빨리 찾아볼까요? 한번 볼게요. 보험 담화와 들어오셔서 보장성 보험에 치아보험 들어가십니다.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볼게요. 교브라이프 플래닛 들어가시면 무이 건강 치아보험이라고 해서 자주 하는 충치치료, 떼우고 씌우는 재료 상관없이 보장, 뭐 인레이 온레이 여기 나와 있고 보철치료도 최대 100만원 보장, 뭐 이렇게 막 다 써 있죠. 한번 볼게요. 90년생 0505로 해서 남자에서 보험료 보시면 기본적으로 17,690원 그 정도로 목표 나오네요. 한 10년 정도 목표로 잡고 10년 내에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14,860원 정도 나오네요.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충전치료 인레이 온레이 받아도 15만원이니까 좀 부족하긴 할 거예요. 크라운 치료도 20만원이면 부족할 거고, 임플란트 한 1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해서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대량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아직 뭐 진단받은 거 따로 없으시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도 많이 치료를 받으면 그런 경우는 사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다이렉트라서 보험료가 많이 싸니까 또 젊은 나이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죠. 만약에 5년 내에 전략적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보험료 한번 볼게요. 13,450원인데 크게 차이 안 나네요. 한번 1,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돌아갈게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자. 첫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대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아보험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건강한 치아 관리. 지금이라도 당장 어떻게 하면 양치를 좀 더 잘해야 되나, 양치법도 공부도 해보고 치실 사용, 치간 칫솔 같은 거 잘 쓰는 거 그런 것들도 배우고 치아 관리를 더 잘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보험은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보험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정 걱정되시면 치아보험 가입 안 해서 내가 이빨이 좀 안 좋아 걱정되면 그 돈을 모아서 그냥 치아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드셔도 돼요. 이 통장에는 내가 매달 뭐 3만 원씩만 자동이체 해놓고 치아용으로만 쓸 거야. 다른 거는 안 쓸 거야. 라고 그냥 하시면 되죠. 뭐 그런 목적으로 하면 위험 상황이 닥치면 그 돈 해지해서 결국 다 써버리니까 결국 나중에 돈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보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보험 다 중간에 해지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급한 일이 생기면 다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보험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유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치아보험 웬만하면 가입 안 하고 그 돈 아껴서 더 중요한 인생의 다른 목적 자금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인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